하주님은 왜 유학을 결정하셨나요? 현재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유학 당시에 어떤 꿈을 꾸고 계셨는지.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선하네요. 일단 저는 유학을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성향을 잘 보셨어요. 보더니 얘는 한국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보고 날개를 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준아 너 유학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을 결정할 당시가 중학교 1학년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왜?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한국을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공부를 못하게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게 아니라 도피 유학을 갔던 거예요. 도피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캐나다로 간 거예요. 원래 미국을 가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안 돼가지고 캐나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1년을 딱 갔는데 거기에 캐나다 홈스테이를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나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생존적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그 캐나다 1년을 마치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한국에 오면은 진짜로 잘할 자신 있다. 그러니까 저 유학 안 가고 이제 한국에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원래 미국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니까 2년은 우리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2년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을 2년차 가게 됩니다. 근데 2년차 갔을 때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로 상처를 캐나다 때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를 녹여줄 수 있는 홈스테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홈스테이를 만났는데 제가 미국에서 정말로 우연치 않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그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가능성을 봐주고 이런 문화가 어쨌든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계속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한 구하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내가 이마만큼 하면 이마만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꿈을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했던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저는 올 A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 A를 받은 이유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내가 어떤 뭐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올 A를 받으니까 저희 부모님, 그 다음에 이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놀던지 간에 터치를 안 해요. 믿어주는 거야, 그냥. 내가 밤 늦게까지 놀다 들어와도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신세계인 거야. 나 노는데 안 혼나. 그리고, 날 믿어줘.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놀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 나보다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막 지치는 거야. 그래 막 대학에서도 A를 놓치면 왜냐면 제가 평생 동안 A를 안 놓쳐오려는 게 이제 내 머릿속에 박히니까 대학교에서도 그 A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좋았으니까 성적에 맞춰서 회계 재무를 가면 우리 별이 안녕 우리 별이 어서 와요. 회계 재무를 가면요. 회계 재무를 가면은 취업 95% 확률로 다 돼요. 우리 학교는. 그리고 초봉이 얼마냐면 초봉이 한 6,500에서 한 8,000 사이에요.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무실에만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0을 맞추는 이런 거를 재무제표를 보면서 다 0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어떠한 계기로 제가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게 돼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꿈을 향해서 도전해라. 야, 니네 잘할 수 있다. 니네가 원하는 거 해라. 니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교육 컨설팅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선자인 거예요. 위선자. 아니 여러분들한테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니네 꿈을 가져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나는 꿈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좀 잘 못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군대를 갔더니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꿈이 없는 거예요. 막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도 있고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말로 수재들인데 꿈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골마 있구나. 전 그거를 군대에서 느꼈어요. 그 친구들의 모든 꿈이 뭐냐면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유일한 꿈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원래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미국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청소년 교육문화 사업, 아이들의 마인드 세팅을 바꿔줄 수 있는 청소년 교육문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제가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무실 계약도 한 달 남겨뒀어요. 제가 계약도 했어요. 사무실 계약서도 쓰고 도장까지 꾹 찍었어요. 근데 한 달을 남겨두고 제가 그 당시에는 영어만 쓰다 보니까 우리 교포 컨셉 하는 것처럼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쓰다 보니까 내가 높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내가 한국어를 조금 발음을 교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나운서 학원에 간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 학원에는 발성 발음보다는 이렇게 시험 공부를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고 연기 학원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 학원을 갔는데 저한테는 신세계였던 거예요. 야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이 없나? 나 같으면 용기 내서 이렇게 못 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내가 나의 이런 방향과 이런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문화 쪽을 통해서 이 교육, 이 컨설팅을 문화화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 쪽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오디션도 지원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웹드라마 같은 것도 캐스팅이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웹드라마를 기획 제작했던 그 웹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다가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를 봤더니 이건 더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채팅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시간으로 막 하고, 물론 그때 그 웹드라마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욕설이 난무했지만 전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유학을 갈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거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객관성은 항상 저는 확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는데 성적도 안 좋아, 엄마 말도 안 들어, 그 다음에 세상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수준도 안 갖춰, 그런 객관성이 결여되면 절대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객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는 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제 얘기를 너무 오늘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27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왜 고등학생들이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생들이 못해요? 왜 대학생들이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희 헤이준 TV는 항상 이 얘기하죠. ING형 방송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안 될 때 그냥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ING형 인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보시고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